뺨을 때리는 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딸 잃어서 미쳤어요. 사위 민호가 내 뺨을 후려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입안에서 피맛이 났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후회할 일 하지 마세요. 경고입니다, 장모님. 사위 박민호가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제 딸의 장례식장에서 사흘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 충격적인 사연을 그냥 지나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화면을 2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아낌없이 부탁드립니다.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김미순, 올해 68살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제 딸은 이제 세상에 남은 제 마지막 가족이었습니다. 딸 이름은 김지혜, 32살. 2년 전에 결혼해서 이제 막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줄 알았죠. 전화는 사위 박민호에게서 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혜가 숨을 안 쉬어요. 뭐라고?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119 불렀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잠옷 차림으로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계속 딸 이름을 불렀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사위가 복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민호가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혜는 어디 있어? 간으로 들어가 보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유족분이세요? 네. 저 엄마예요. 우리 딸 어떻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 제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우리 지혜가 침대 위에 흰 천으로 덮여 있는 제 딸을 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다가가서 천을 걷어냈어요. 지혜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지혜야, 지혜야. 엄마 왔어? 일어나. 제 목소리는 울음과 섞여 나왔습니다. 딸의 차가운 손을 잡았을 때 그때 느꼈어요. 이건 꿈이 아니라는 걸.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분 말씀으로는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침대에서 숨을 쉬지 않고 계셨다고 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정리가 안 됐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민호가 벽에 기대서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일찍 들어갔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흘렀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혜가 아팠어? 아니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어요. 저녁도 같이 먹었고 그럼 갑자기 제가 회식이 있어서 늦게 들어갔거든요. 새벽 2시쯤. 그런데 지혜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숨을 안 쉬고 있어서. 민호의 말이 이어졌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유족분들 사망진단서 작성하셔야 해요. 사망진단서. 그 단어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하는 게 맞아요. 어머님은 많이 힘드시니까. 아니야, 내가. 어머님, 제발요. 제가 지혜 남편이잖아요. 민호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장례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르기로 했습니다. 3일장. 그 3일 동안 저는 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영정 사진 속 지혜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찍은 사진이었죠. 그 웃는 얼굴을 보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왜 우리 딸이 죽었을까? 32살. 젊고 건강했던 딸이 갑자기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조문객들이 오고 갔습니다. 민호는 상주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어요. 절을 받고 인사하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한 걸 느꼈어요. 민호가 우는 모습을 자세히 보니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는 있는데 눈물은 없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민호는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화장실 가는 길에 우연히 들었어요. 응, 끝났어. 이제 괜찮아.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끝났다고? 뭐가 끝났다는 거지? 민호는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보험금은 언제쯤 나올까?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해. 보험금? 제 머릿속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이건 아니야. 그 순간부터 저는 민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례 기간 내내 민호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낮에는 울고 밤에는 전화하고 조문객 앞에서는 슬픈 척하고 혼자 있을 때는 무표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밤 저는 민호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화장실 간다고 하고 자리를 비웠을 때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 저는 그걸 집어들었어요. 카카오톡이 열려 있었습니다. 지혜 죽었어? 대박, 이제 보험금 받네? 누군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 아래 민호의 답장이 있었어요. 응, 3억. 집까지 합치면 5억 넘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민호는 슬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계산하고 있었어요. 제 딸이 죽은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보험금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손에 핸드폰을 쥔 채 민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민호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보험금? 우리 지혜 죽은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보험금 계산이야? 어머님, 오해예요. 그건 민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말을 끊었어요. 네가 지혜를 죽였어?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거야? 그 순간 민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슬픈 척하던 얼굴이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드러났어요. 증거 있으세요? 뭐라고? 경찰도 사고사라고 했잖아요. 어머님이 뭘 안다고 그래요? 그때였습니다. 민호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딸 잃어서 미쳤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민호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증거를 찾아내겠어? 반드시 증거를 찾아서 이놈을 감옥에 보내겠어?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몸을 일으켜 경계하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뭐라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정말 죄송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어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지혜가 죽고 나서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의심하시니까 화가 났어요. 민호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어머님, 제발요. 저 정말 지혜 사랑했어요. 지혜 잃어서 너무 힘들어요. 민호가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진심처럼 보였어요. 제가 보험금 얘기한 건 실수였어요. 친구가 물어봐서 그냥 대답한 거였어요. 진짜로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뺨을 때린 거야? 그건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민호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아까 그 차가운 눈빛은 어디 가고 지금은 완벽한 슬픈 사위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같은 몸에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민호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대신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야.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는 괴물이야. 속으로 생각했지만 이를 악물고 대답했어요. 알겠어. 일어나. 정말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일 얘기하자. 민호가 나간 후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사람과 싸우려면 저도 연기를 해야 한다는 걸, 증거를 찾을 때까지 의심하지 않는 척 해야 한다는 걸, 우리 지혜를 죽인 게 너라면 넌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날 밤 저는 장례식장 화장실 바닥에서 밤새 생각했습니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고 민호가 때린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각했어요. 민호의 말대로 증거가 없다면 찾아내야 한다고. 그때부터 저는 기억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죽기 전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을까? 3개월 전이었습니다. 지혜가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정말? 그럼 좋은 소식이잖아. 저는 기뻐했어요. 드디어 외손주를 보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지혜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왜? 기쁘지 않아? 민호가 아직은 아이를 갖기 싫대. 뭐라고?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래서 지우래. 저는 화가 났어요. 무슨 소리야? 결혼한 지 2년이나 됐는데. 엄마, 괜찮아. 나도 생각해 볼게. 하지만 지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지혜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유산했어. 뭐라고?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 갑자기 배가 아프더니. 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에 누워있는 지혜는 창백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지혜야. 제가 손을 잡자 지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때 민호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지혜가 많이 힘들어하네요. 갑자기 이렇게 돼서 안타깝네요. 안타깝다는 말투가 너무 가벼웠어요. 마치 남의 일 같았습니다. 민호야, 지혜 좀 잘 챙겨줘야지. 네, 당연하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민호의 표정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지혜와 단둘이 있을 때 물어봤어요. 지혜야, 민호가 너한테 잘해줘?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엄마, 아무 일 없어. 나 잘 살고 있어.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지혜의 팔에서 멍을 받습니다. 지혜야, 이거 어쩌다 난 거야? 지혜가 황급히 팔을 가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부딪혀서. 부딪혀서 이렇게 크게 멍이 들어? 엄마, 신경 쓰지 마. 정말 괜찮아.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목 옆쪽에도 작은 상처가 있었고 손목에도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지혜야, 혹시 아무 말도 하지 마, 엄마. 지혜가 제 말을 끊었어요. 나 괜찮다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 민호가 다시 들어왔고 저는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유산 후 지혜는 2주 동안 회복했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매일 병문안을 갔는데 갈 때마다 지혜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어떤 날은 눈가에 멍이 있었고 어떤 날은 입술이 터져 있었어요. 지혜야, 이거 왜 이래? 넘어졌어, 엄마. 또 넘어진 거야? 응. 어지러워서. 이상했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내를 설마. 민호가 그럴 리 없지. 퇴원하던 날 지혜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뭐가 힘들어? 민호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지혜야, 엄마한테 말해봐. 민호가 뭐 어떻게 했는데?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예민해서 그래. 그리고 민호가 나타났고 지혜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지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례식장. 장례 둘째 날 오후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물러가고 조용해졌을 때 한 여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저 기억하세요? 지혜대학 동기 최수진이에요. 아, 수진이. 저는 수진이를 기억했어요. 지혜가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죠. 수진이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지혜를 못 구했어요.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가 한 달 전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한 달 전에? 네, 유산하고 나서였어요. 그때 지혜가 울면서 수진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뭐라고 했는데? 민호가 지혜 몸이 회복도 안 됐는데 자꾸 성관계를 강요했대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거절하면 화를 내고 때리고 지혜가 너무 아프다고 해도 안 들었대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뭐라고 했어? 살고 싶지 않다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수진이가 흐느꼈어요. 저는 그때 지혜한테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어요. 집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지혜가 뭐라고 했는데? 민호가 가만 안 둘 거래요. 도망가면 찾아와서 죽인다고 협박했대요. 너뿐만 아니라 니네 엄마도 죽이겠다고.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마지막으로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만약 내가 죽으면 민호가 죽인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혜가 자기 죽음을 예감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상해요. 지혜가 갑자기 죽을 리가 없어요. 수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지혜가 일주일 전에도 저한테 전화했어요. 민호가 목을 조르는 신용을 했대요. 장난처럼요. 근데 지혜는 그게 장난이 아니라고, 진짜로 죽일 것 같다고. 목을 조르는 신용? 네. 그리고 지혜 휴대폰도 민호가 항상 확인했대요. 카카오톡, 문자,
통화, 기록 전부요. 제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지혜를 감시했고, 폭행했고, 협박했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어머님, 저 경찰에 얘기해야 할까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얘기해야 해. 우리 지혜가 어떻게 죽었는지 밝혀야 해. 그때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누구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지혜 친구야. 아, 그러세요. 이제 슬슬 조문객들 정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민호가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수진이가 움찔했습니다. 네, 그럼 저 이만. 수진이가 일어나려 하자 저는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수진이가 나간 후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얘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친구분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혹시 이상한 얘기하신 거 아니죠? 이상한 얘기? 지혜 죽음에 대해서요. 저는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들키면 안 되는 얘기라도 있어? 민호가 헛웃음을 쳤어요. 어머님도 참, 제가 뭘 숨긴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수진이와 긴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지혜는 살해당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장례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수진이에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민호가 지혜를 감시했다는 것, 폭행했다는 것,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것, 그리고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새벽 6시, 저는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엄마가 너를 못 지켜줘서 미안해.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대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때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잠이 안 와서. 저도 그래요. 지혜 생각하면 민호가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건 연기라는 걸. 민호야, 너 어젯밤에 어디 갔었니? 네, 화장실 갔다 왔는데요. 1시간이나?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거요. 담배 피우고 바람 좀 쐬었어요. 답답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어젯밤 민호가 주차장에서 전화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 힘들겠구나.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완벽한 상주였어요. 저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조문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안 됐습니다. 좋은 딸, 좋은 아내였는데. 친척 한 분이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네, 너무 힘듭니다. 민호가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없다는 걸. 울음소리만 있고 눈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문객이 돌아서면 민호의 표정이 무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마치 스위치를 끄듯이. 민호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셋이었습니다. 민호야, 힘내. 그중 한 명이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민호가 친구들과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화장실 가는 척하며 뒤를 따라갔어요. 복도 끝, 민호와 친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야, 진짜 힘들겠다. 할 수 없지. 민호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그래도 보험금은 나오잖아.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응. 3억. 민호가 대답했어요. 그럼 빚은 다 갚겠네? 응. 그리고 집도 내 명이니까.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야, 그래도 좀 슬픈 척은 해야지. 장모님이 의심하면 어떡해. 괜찮아. 장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셔. 그리고 내가 살짝 겁도 줬어. 나 건들지 못하게 하려고. 민호가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야, 그나저나 언제 화장해? 내일 아침. 빨리 끝내고 싶겠다. 응. 빨리 정리하고 싶어. 정리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 딸이 정리해야 할 대상이라니.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4시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마지막 밤이었거든요. 민호는 친척들 앞에서도 완벽했어요. 지혜가 정말 좋은 아내였습니다. 제가 더 잘해줄 걸 그랬어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도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전부 거짓이라는 걸. 민호야, 힘내. 지혜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이모가 민호를 위로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준비한 음식이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조금이라도 드세요. 민호가 제 앞에 음식을 놓았어요. 괜찮아. 입맛이 없구나. 그래도 건강 챙기셔야죠. 민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잠시 후에 저쪽 구석에서 육개장에 밥을 말아 허겁지겁 맛있게 먹는 민호의 모습을 보니 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저와 민호 그리고 몇몇 친척만 남았어요. 민호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또 전화하러 가는 거겠죠. 저는 조용히 뒤를 따라갔어요. 민호는 주차장 구석에 서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내일 아침에 화장하고 바로 처리할게. 목소리가 낮았어요. 걱정하지 마. 아무도 의심 안 해. 민호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나오면 바로 입금할게. 그때 같이 나가자.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응, 그럼 내일 보자. 민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숨었어요. 민호가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녹음된 파일을 확인했어요. 잘 녹음됐습니다. 증거 하나를 확보한 거예요. 저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너한테 부탁이 있어. 지혜가 민호한테 폭행당한 증거 있니? 사진이나 병원 기록 같은 거. 수진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있어요. 정말? 지혜가 저한테 보낸 사진들이 있어요. 멍든 팔, 터진 입술, 그리고 목에 손자국 난 것도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거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 네, 지금 바로 보낼게요. 고마워. 그리고 병원 기록도 확인해 줄 수 있을까? 지혜가 유산하고 입원했을 때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해 볼게요. 부탁해. 전화를 끊고 나니 수진이에게서 사진들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팔에 난 큰 멍, 터진 입술, 그리고 목에 선명하게 남은 손자국.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지혜가 이런 고통을 당했다니. 그 순간 민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세요?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숨겼어요. 응, 잠이 안 와서. 내일 아침 일찍 화장이에요. 주무셔야 하는데. 알겠어. 이제 잘게. 민호가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사진들을 저장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모이고 있었어요. 지혜야,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힐게. 너를 죽인 놈을 꼭 감옥에 보낼게.
영정 속 지혜가 저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화장입니다. 그 전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거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112에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은 안 돼. 증거가 더 필요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민호를 잡을 수 있어.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화장 전에 부검을 요청해야겠어. 지혜 몸에 분명히 증거가 남아있을 거야.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지혜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힐게. 새벽 5시, 저는 병원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민호 몰래요. 화장은 오전 9시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 전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영안실 담당 직원을 만났어요. 죄송하지만 딸을 한 번만 더 볼 수 있을까요? 유족분이시죠? 원칙상 안 되지만. 들어오세요. 저는 지혜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지혜의 몸. 저는 천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어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목 부분에 희미한 멍 자국이 있었어요. 손가락 자국 같았습니다. 손목에도 붉은 자국이 있었고 팔 안쪽에는 오래된 멍들이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엄마가 증거를 남겨야 해. 그때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민호였어요.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혜 얼굴을 보고 있었어. 사진은 왜 찍으세요? 기억하고 싶어서. 민호가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혹시 뭔가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럼 나가시죠. 곧 화장 준비해야 해요. 잠깐만. 저는 다시 지혜를 살펴봤어요. 목에 멍 자국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어머님, 민호가 제 손을 잡아챘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봐. 목에 멍이 있어. 그게 뭐 어때서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죽은 사람 목에 멍이 있다고.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하면서 생긴 거 아니에요? 심폐소생술은 가슴을 누르는 거야. 왜 목에 멍이 생겨? 어머님, 그만하세요. 민호가 저를 밖으로 끌어냈어요.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지혜는 그냥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 32살이 심장마비로? 그럴 수도 있죠. 말도 안 돼. 나는 부검을 요청할 거야. 그 순간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부검이요? 응. 정확한 사인을 알아야 해. 민호가 헛웃음을 쳤어요. 어머님, 부검은 유족 동의가 필요해요. 저는 동의 안 합니다. 넌 왜 동의 안 해? 지혜의 몸을 훼손하고 싶지 않아서요. 거짓말이었어요. 민호는 부검이 두려운 거였어요. 나는 엄마야. 나도 유족이라고. 법적으로 배우자가 우선이에요.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뭔가 숨기고 있어. 어머님,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듣습니다. 실제로 영안실 직원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좋아. 오늘은 넘어가 주지. 하지만 나는 포기 안 해.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저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부검을 요청하고 싶은데 민호가 반대해. 어떡하죠? 경찰에 신고하면 강제 부검을 할 수 있대. 변사 사건으로.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 어머니 혹시 몰라. 제가 지혜랑 대화했던 기록들 다시 찾아보니 사진 파일이랑 녹음 파일 몇 개가 있어요. 녹음 파일? 지혜가 민호한테 맞고 나서 저한테 전화했을 때 녹음했거든요. 지금 보낼게요. 잠시 후 수진이에게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들었어요. 수진아, 나 죽을 것 같아.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혜야. 무슨 일이야? 민호가 또 때렸어. 이번엔 정말 심하게. 지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장 나와. 경찰에 신고하자. 안 돼. 민호가 죽인다고 했어. 도망가면 찾아와서 죽인다고. 지혜야. 수진아, 만약 내가 죽으면 민호가 죽인 거야. 꼭 기억해줘.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파일을 저장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 딸이 살해당했어요. 담당 형사가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민호의 폭력, 지혜의 유산, 성관계 강요, 그리고 협박.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사진이랑 녹음 파일이요. 형사가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즉시 수사해야겠습니다. 부검도 할 수 있나요? 네. 강제 부검을 신청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변사 사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인은 어디 계신가요? 병원 영안실이요. 오전 9시에 화장 예정이에요. 형사가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8시네요. 제가 즉시 연락하겠습니다. 형사가 전화를 걸었어요. 네, 영안실이요. 김지혜 씨 화장 중단해 주세요. 경찰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지혜야,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짓 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경찰이 화장 중단하래요. 부검한대요. 응. 내가 신고했어. 뭐라고요? 넌 지혜를 죽였어? 이제 다 밝혀질 거야. 어머님 미쳤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 있어. 지혜가 내게 맞은 사진, 녹음 파일 다 있어. 전화기 너머로 민호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친 숨소리였어요. 당신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민호야. 내가 한 짓을 다 밝혀낼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용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전을 켰어요. 박민호 씨 긴급 체포 준비. 병원 영안실 앞으로 출동. 저는 형사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병원 영안실 앞 민호가 서 있었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소름 끼쳤어요. 어머님, 잘하셨네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도 제가 죽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거야. 그때 형사들이 도착했습니다. 박민호 씨 부인 사망 건으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민호가 손을 내밀었어요. 체포하실 거면 수갑 채우세요. 형사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호가 끌려가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지혜가 있는 영안실을 바라봤어요. 지혜야, 이제 시작이야. 엄마가 끝까지 싸울게. 민호가 경찰에 연행된 지 3시간 후, 저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부검이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내일 나올 예정이에요. 정밀 검사가 필요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박민호 씨는 현재 조사받고 있습니다. 혹시 더 제공하실 정보가 있으신가요? 지혜 친구 최수진이요. 그 친구가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연락처 주시겠어요? 저는 수진이 번호를 알려줬어요. 1시간 후 수진이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수진아, 우리는 잠시 포옹했어요. 형사가 수진이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2시간 후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수진아, 괜찮아? 네. 그런데 형사님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대요. 무슨 증거? 병원 기록이요. 지혜가 유산하고 입원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을 수도 있대요. 우리는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지혜가 입원했던 산부인과였어요.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김지혜 환자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유족분이시죠? 잠시만요. 의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뭔가요? 김지혜 씨가 입원했을 때 유산 외에도 다른 외상이 있었어요. 외상이요? 네. 복부에 멍이 있었고 갈비뼈에도 타박상이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디 부딪히셨냐고. 그랬더니 환자분이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계단에서? 네. 그런데 상처 패턴이 이상했어요. 계단에서 넘어진 거치고는 너무 국소적이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마치 누군가에게 맞은 것 같았어요. 주먹으로요. 의사의 말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아니요. 환자분이 괜찮다고 해서요. 그리고 남편분도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남편이요? 네. 박민호 씨요. 병실에서 거의 안 떠나더라고요. 감시했던 거예요. 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경찰에 제출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알아낸 게 하나 더 있어요. 민호 핸드폰이요. 지혜가 죽기 전날 밤에 통화 기록 있어요. 누구랑? 보험회사요. 보험회사? 지혜 생명보험 출용 방법 문의했대요. 지혜가 죽기 전날에 형사님이 통화 기록 확보했대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계획적이었구나. 지혜를 죽일 계획을 세운 거야. 다음 날 아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인은 질식사입니다. 질식사요? 네. 목이 눌려서 숨을 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 타살이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목에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손 크기로 봐서 성인 남성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지혜가 목 졸려 죽었다는 거네요. 그리고 손톱 밑에서 피부 조직이 발견됐어요. 피부 조직이요? 네. 방어하다가 상대방을 핥히운 것 같아요. DNA 검사 중입니다. 그게 민호 거라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틀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가 전화했어요. 어머님, 일치합니다. 손톱 및 피부 조직이 박민호 씨 DNA와 일치해요. 드디어. 네. 이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구치소에 있는 민호를 면회 갔습니다. 민호가 유리 너머에 앉았어요. 어머님, 왜 오셨어요? 내가 한 짓을 직접 듣고 싶어서.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DNA 나왔어. 지혜 손톱 밑에서 내 피부 조직 나왔어.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그리고 부검 결과도 나왔어. 지혜는 질식사야. 내가 목을 졸라 죽인 거지. 민호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왜 그랬어? 왜 우리 지혜를 죽였어? 저는 절규하며 물어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돈 때문이에요. 뭐라고? 저한테 빚이 많았어요. 3억이요. 도박 빚이었어요. 도박? 네. 그리고 지혜 생명보험이 3억이었어요. 집까지 합치면 5억이고요. 민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죽인 거야? 처음엔 아니었어요. 그냥 돈 좀 빌리려고 했는데 지혜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제 빚 알고 나서요. 그래서 죽인 거야? 이혼하면 저는 끝이에요. 빚쟁이들한테 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계획한 거야? 지혜를 죽이고 보험금 받으려고? 저는 주먹으로 유리를 쳤습니다. 이 나쁜 새끼야. 교도관이 저를 말렸어요. 진정하세요, 어머님. 민호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우리 지혜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저도 미쳤었어요. 넌 감옥에서 평생 썩을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야. 저는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밖에서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백 받으셨죠? 면회실 녹음은 다 기록됩니다. 좋아요. 이제 재판만 남았네요. 검사가 살인죄로 기소할 겁니다. 지혜야, 이제 다 밝혀졌어. 민호가 자백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엄마가 다 알았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 지혜야. 엄마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내가 구해달라고 신호 보냈을 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끝이 아니었어요. 재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를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 했어요. 판결일 2주 전이었습니다. 검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계획한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랬다고요. 말도 안 돼요. 보험금 문의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평소 보험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직접 말하겠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 못해요. 우리 딸 죽인 놈이 감형받으려고 발악하고 있는데. 다음 날 저는 구치소로 갔습니다. 민호를 면회 신청했어요. 거부당했습니다. 면회 거부요? 왜요? 피의자가 거부했습니다. 저는 교도관에게 부탁했어요. 제발이요. 딱 5분만이라도요. 규정상 안 됩니다. 그때 한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김미순 씨, 누구세요? 저는 박민호 변호인입니다. 저는 그 변호사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민호한테 거짓말하라고 시킨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우발적 살인이라고 변명하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제 의뢰인은 사실이라고요? 저는 변호사를 향해 다가갔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요? 매일 맞고, 협박당하고, 감시받고. 김미순 씨, 진정하세요. 진정 못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돈 받고 살인자 변호하는 거죠? 양심도 없어요?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일이요? 살인자 풀어주는 게 일이에요? 교도관이 저를 말렸어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딸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판결일 일주일 전 민호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TV 뉴스에 나왔어요.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는데 순간적으로 실수를.
화면 속 민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TV를 꺼버렸습니다. 연기야. 전부 연기라고.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봤어? 네. 어머님, 저도 화가 나서. 저 인터뷰 때문에 여론이 나빠질 것 같아. 그럼 어떡하죠? 우리도 인터뷰해야 해. 다음 날 저는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김미순 씨 딸의 죽음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제 딸은 32살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꿈도 많고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가장 믿었던 남편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박민호 씨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호는 평소에도 제 딸을 때렸어요. 유산시키고도 성관계를 강요했고요. 그리고 도망가면 죽인다고 협박했어요. 지혜뿐만 아니라 엄마인 저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하니 애가 도망도 못 가고 진작 알았다면 제 목숨을 걸어서라도 저 살인자 옆에서 떨어뜨려 놨을 겁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게 제 딸이 민호한테 맞은 흔적이에요. 팔에 터진 입술, 목에 손자국.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 녹음을 들어보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민호가 죽인 거야.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제 딸은 자기 죽음을 예감했어요. 그런데도 도망갈 수 없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우발적 살인이 아니에요. 계획된 살인이에요. 보험금 노린 명백한 살인이에요. 그날 저녁 제 인터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판결일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혜야, 내일이야. 내일 판결 나와. 영정 사진 속 지혜가 웃고 있었어요. 판결일 아침,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인 박민호는 피해자 김지혜를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보험금을 노린 명백한 살인이며 우발적 사고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따라서 피고인 박민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30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호가 소리쳤어요. 이해 있습니다. 너무 과해요. 조용히 하십시오. 30년은 너무해요. 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저도 빚 때문에 힘들었다고요. 빚 때문에 사람 죽였으면서 피해자? 네가 인간이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저는 민호에게 달려갔어요. 교도관들이 막아섰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뒤로 물러섰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알아? 얼마나 아팠을지 알아? 저는 교도관들을 뿌리치고 민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뺨을 후려쳤어요. 짝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 같은 놈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어. 교도관들이 저를 끌어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넌 지옥에 가야 해. 30년도 부족해. 민호는 뺨을 만지며 저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방청객 질서를 어지럽힌 김미순 씨 퇴정 조치합니다. 저는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우리 딸 돌려줘. 돌려주라고. 법정 밖에서 수진이가 저를 안아줬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는 수진이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분 후 검사가 나왔어요. 어머님, 판결 끝났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민호는요? 호송됐어요. 항소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요? 네. 30년 확정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끝까지 포기 안 하셔서 가능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지혜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지혜야, 끝났어? 민호가 30년 받았어. 내가 겪은 고통의 대가를 치르게 됐어. 영정 속 지혜가 웃고 있었어요.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판결이 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민호가 수감된 교도소로 갔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거든요. 면회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어요.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본 민호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뭔가요? 지혜 일기장이야.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2023년 3월 15일. 오늘도 민호가 때렸다. 배를 주먹으로 쳤다. 아기가 걱정된다. 민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계속 읽을까? 그만하세요. 2023년 4월 2일. 유산했다. 너무 슬프다. 근데 민호는 별로 슬퍼 보이지 않는다. 어머님! 2023년 4월 20일. 민호가 또 잠자리를 강요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아픈데. 민호는 자기 욕구만 채우려 하나 보다. 거절하면 화를 낸다. 무섭다. 진짜 죽일 듯한 눈빛으로 날 쳐다보며 죽여버리고 싶다고 했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우리 딸이 매일 이렇게 힘들어했어. 너 때문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 말로 끝이야? 그럼 뭐라고 하길 원하세요? 저는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후회해.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 그리고 하나 더. 너한테 빌려준 사람들 있지? 빚쟁이들. 네. 그 사람들한테 내가 다 갚아줬어. 뭐라고요? 지혜 보험금으로.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제 돈인데 어차피 깜빵살이 하게 된 거 안 갚으려고 했는데 왜? 네 돈? 우리 딸 목숨값이 내 돈이야? 그리고 집도 팔았어. 전부 지혜 이름으로 된 거였거든. 그 돈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쉼터 만들 거야.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전부 우리 딸 거였어. 법적으로도 확인했어. 이럴 순 없어요! 민호가 유리를 쳤어요. 그 안에서도 어떡하면 우리 딸 돈을 건들 수 있을까? 그 궁리만 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가 더 있어요? 내 부모님. 제 부모님이요? 저는 냉소를 지었어요. 너희 부모님도 공범이야. 내가 지혜 때리는 거 알고도 모른 척 했잖아. 그건 설 때 지혜가 명든 거 보고도 아무 말 안 했어. 오히려 지혜더러 남편 잘 섬기라고 했지. 민호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 부모님도 고소했어. 방조제로. 뭐라고요? 이미 검찰에 고소장 냈어. 곧 조사받을 거야. 어머님, 그건 너무하잖아요. 너무해. 우리 딸 죽게 만들어 놓고? 제 부모님은 몰랐어요. 알았어. 지혜가 직접 말했어. 시부모님께 도와달라고. 근데 너희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민호가 침묵했어요. 결혼했으면 남편 말 잘 들어야지. 그게 여자 도리야. 그렇게 말했어. 저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2023년 6월 10일. 시어머니한테 말했다. 민호가 때린다고. 근데 시어머니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래.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게 너희 부모야. 이게 너희 가족이야. 전부 공범이야. 어머님! 그래서 끝까지 간다. 너희 가족 전부 처벌받게 할 거야. 저는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제발! 제발, 우리 지혜가 얼마나 제발이라고 했는지 알아? 저는 마지막으로 민호를 봤어요. 30년 후에 나와도 넌 아무것도 없을 거야. 집도, 돈도, 가족도. 우리 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끝났어요? 응. 이제 진짜 끝이야. 한 달 후, 민호 부모님도 기소됐습니다. 방조제와 폭행 은폐죄로요. 재판에서 민호 어머니가 울며 말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민호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거짓말이었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며느리가 멍든 것을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를 나무랐습니다. 민호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 거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벼운 처벌이었지만 전과자가 된 건 사실이었어요. 그날 저는 지혜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지혜야, 다 끝났어? 민호랑 그 가족들 전부 처벌받았어.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지혜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제 다른 일을 할 거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가정폭력 피해 여성 쉼터 설립 계획서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만들 거야. 지혜의 집. 너처럼 고통받는 여성들을 도울 거야. 1년 후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수진이도 왔고 지혜 친구들도 왔고 기자들도 왔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라 말했어요. 제 딸 김지혜는 가정폭력으로 죽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하지만 제 딸의 죽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 딸의 이야기가 다른 여성들을 구할 겁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만약 여러분 중에 폭력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참지 마세요. 도망치세요. 신고하세요. 저는 지혜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제 딸처럼 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혜야, 엄마가 약속 지켰어.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야. 영정 사진을 보니 지혜가 웃고 있었어요. 엄마는 이제 괜찮아. 내가 없어도 엄마는 계속 살아갈 거야.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대신해 줄 거야. 그리고 속삭였어요. 사랑해. 지혜야.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김미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분이 폭력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밖에 없던 딸을 잃고 새 삶을 살아가는 김미수님에게 응원의 메시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